정수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2011년 투자 전략을 네. 세워봤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소비를 잘하는 그런 그쵸. 업종. 근데 네. 이제 백주가 들어갔었는데 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음료 산업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2011년에 잘 될 거다라는 그렇죠. 그런 업종 중에서는 의미에서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수 업종이고요. 네. 일단 식품, 음료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 변수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었는데 세 변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수 확대 정책과 그리고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내수 확대에 대한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은 중국에서 아무래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발전 방식이 전환되면서 내수 확대가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현지에서 최근에 저소득층의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고 고소득층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비에 따른 이러한 와인이나 백주 관련 종목들이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우유나 고기 이러한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주나 와인 등 중고급 식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품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말씀하신 백주나 이제 주로 이제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중간 혹은 높은 사람 어느 층에서 주로 이렇게 그런 걸 즐기는 건가요? 지금 중국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백주 산업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의 판매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격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수 확대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식음료 산업은 계속 좀 봐야 될 것이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여러 번 언급했었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또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1월 달에는 한 5%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도가 식품인데 현재 CPI 평가 품목 가운데서 식품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식품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내에서 최근에 이러한 영향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2010년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를 기록을 했었는데 CPI가 영향을 주는 식품의 CPI가 3.7%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0월 달에는 4.4%를 기록을 했었고 이 가운데서 식품의 CPI는 10.1%를 기록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식품 가격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CPI도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식품 가격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를 발표할 때 식품과 에너지가 상당히 변수잖아요. 왜냐하면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석유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식품도 그렇죠. 근데 그걸 빼고 발표하고요. 코어라고 해서 발표하고 또 이걸 다 넣어서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중국에서는 같이 발표하는 것밖에 없나요? 그렇죠. 식품 에너지 빼는 게 없고. 그렇죠.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저희가 한번 경제지표 시간에 언급해 드렸지만 그냥 CPI, 그다음에 코어 CPI라고 해서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그래야지 사실 이제 이게 선을 그어도요.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는 이걸 넣게 되면 막 이렇게 돼요. 조준할 수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주요한 변수라는 얘기죠. CPI, 그죠? 식품이. 그렇죠.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국은 사실은 자유로운 시장 원리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정책적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가격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좀 저희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요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가격에 대한 조절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20일자로 중국 정부에서 물가 수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6가지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두 번째 사태를 보시면 되시고요. 원재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기나 석탄, 가스나 이러한 그 생산에 필요한 석탄, 가스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비용 감소를 위해서 농산물 상품의 유통 비용을 감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러한 가격 체제에 대해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그 감독 법규에 대해서도 완화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 저절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결론은 이제 이상 가격 급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업종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변수로 정부의 이제 가격 조절 정책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명한지 아까도 이제 아까가 아니고 전 시간에 저희 2011년 전략을 세우면서 백주를 잠깐 백주하고 의류를 언급했었는데 역시 백주를 준비하신 거죠? 네. 식품 음료 산업에서도 지금 백주가 가장 유망할 것을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고급 백주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유명한 마오타이나 오량의 이러한 대표 고급 백주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 출시되었던 그 중국 마오타이의 한 개 브랜드가 한 개 상품이 가격이 738위안에 출시를 했었는데 한 11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현재는 1080위안으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량은 한 3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거의 한 20%에서 30%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급 상품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3도라는 거는 알코올 도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3도의 술을 이거 진짜 엄청난데요. 이걸 굉장한 술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술일 것 같은데. 중국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백주 상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던 제품이 대부분 600위안 이상입니다. 600위안이면은 중국 돈으로 한국으로 한 10만 원 되는 이상의 제품들의 판매량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근데 이거를 소주하고 비교하시면 안 될 게 소주는 우리 서민들이 먹는 정말 저렴한 술이고요. 백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술인데 이게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말 이제 삶이 좀 윤택해지고 조금 이제 씀씀이가 좀 해퍼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고급술입니다. 이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고급술이라는 게 뭐 1080위안으로 치면 거의 한 20만 원 돈 되는 거니까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대중적인 그런 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가격 조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백주 고급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 조절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화된 술이라면 하겠지만 뭐 일부 그런 술이라면 뭐 터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유제품 관련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유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 정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유제품은 사실상 내년에 투자하시게 되면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9년부터 그 유제품 제조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비용 증가율이 매출의 증가율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세 번째 차트이고요. 차트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제품 비용 증가율 대비해서 유제품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2010년 2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그 유제품 비용 증가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차원에서 고려를 했을 때 기업 수익이 크게 영향을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생산하는데 생산 기간이 장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달에 중국의 3대 그 우유업체인 꽝밍이나 그리고 멍우우유
네, 이러한 기업들이 그 요거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한 10% 정도 인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가격을 상승하는 데 대해서 제한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라서 업종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대중화된 싸잖아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 한국에서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라면이 올라가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그런 유제품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이라서 자칫 조금만 올라가면 정책적으로 이걸 또 통제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업종을 투자하신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또 그 투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뭐 백주 정도가 네, 백주나 의료적으로 좀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실 이제 그 국내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정부의 정책까지 이렇게 들춰보진 않는데 네. 여기 이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주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유제품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내년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2011년 식품 음료 산업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